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계속되는 서울의 인구 유출 관련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인구 유출 8월까지 7만 3천 명이 발생을 했답니다. 자, 2018년 8월까지 조사된 통계청 전입 전출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 인구 유출은 7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만 5천 명보다 62% 증가한 수치랍니다. 굉장히 많죠.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지역 대신 경기도 지역으로 3, 4인 가구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자, 경기도 지역은 같은 기간 인구 유입이 11만 7천 명으로 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한 수치랍니다. 자, 한국감정원 자료 기준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9% 이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7%로 나타나서 아무래도 집값 부담이 덜한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더라,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통계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신혼집을 이제 서울 지역으로 빌라로 거주를 하셨다가 이제 자녀가 출산하면서 내 집 마련을 경기도 지역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대부분 서울에 신혼집 잡았던 분들 다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쪽에 잡냐, 북쪽에 잡냐, 동쪽에 잡냐, 서쪽에 잡냐의 차이지 대부분 다 빠져나가더라. 자, 이것이 그동안 이제 워낙 지속이 되다 보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한 35만 정도의 인구가 빠져가 나갔고요. 자, 올해 지금 8월까지 수치가 12월까지 이어진다면은 올해 2018년에도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6년간 한 45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를 하더라. 자, 이 정도면 거의 뭐 마포구 인구 넘는 수준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는 게 맞냐.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이제 지방으로 경기도 지역이 더 싸니까 글로 옮겨가는 수치고요. 이제 서울의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걸 노릴 수 있는 인구층이 좀 따로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대세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 봐라, 집은 세대 단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인구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세대수 단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집값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세대는 보통 1, 2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 수치로 서울의 아파트 살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이런 판단은 좀 어렵지만 일단 서울시 인구 유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경기도 지역에 그만큼 집값이 늘어났다는 거죠.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적다는 거는 경기도 지역에 그만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0만 호가 예정이 돼 있고 준공이 예정돼 있고, 이 100만 호라는 수치는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이잖아요. 자, 그 아파트는 누군가 살아야 되는데 결국엔 서울 사람들이 채워주더라. 이건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죠.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광명시 국토부 공공택지 지정에 반기를 들었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폭등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한 데에서 이제 광명시가 반발을 했답니다. 자, 광명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 발표에 앞서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반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승원 광명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국토부가 발표하루 전날 하안 2지구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할 테니 공람 공고를 해달라고 요구하길래 국토부가 직접 하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국토부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낸 것은 이제 광명시가 처음이다. 자, 박 시장은 공공택지 공급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광명시를 더 이상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요. 광명시는 이제 기존의 11개 뉴타운 사업과 4개의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32,887채를 공급할 예정인데, 자, 국토부가 갑자기 하안 2지구에 5,4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자, 반대하는 이유 들어볼게요.
지역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이건 뭐지? 미흡한 교통 대체 뭐 말할 수 있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광명 뉴타운 침체 뭐 가능하겠죠. 이것 때문이겠죠. 자, 하안동 기존 시가지의 슬럼화 우려 아무래도 조금 외면을 하겠죠. 신혼부부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등의 부족을 꼽았다. 자, 그래서 이거 반대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수도권 30만호 추가 공급 중에서 하안 2지구에서 5,400호로 규모가 좀 크게 지정이 됐어요. 자, 기존 광명시 이제 시가지 이제 바로 인접한 부분에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좀 타격이 입을 거라는 집주인들의 좀 불만들을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광역단체장이 이거를 지자체 단체장이 이거를 이제 당에다가 제가 볼 때는 요구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찍소리를 한번 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이 보류되거나 그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광명 하안 2지구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자, 3기 신도시 후보, 이제 광명시 목감천 주변. 자, 이곳이 원래 3차 보금자리 지구, 광명 시흥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취소됐잖아요. 이걸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커요. 뭐 그 광명 하안 2지구 지금 지정한 걸로 이제 뭐 벌써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땐 여기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일단은 집값 올라가는 이제 광명시 지역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제 서쪽 지역에 이렇게 빈 공터가 많이기 때문에 지정하고 싶죠. 예, 지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좀 광역교통망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이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국토부의 이제 택지 지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약간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쇼일 가능성이 크다. 예. 당에 찍히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에서도 이 수도권 지역,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도권 택지 공급 증가에 대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상황인데 지자체 단위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볼게요. 자, 매수 매도자 모두 눈치 보기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 정부의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공급 대책으로 한동안 매도를 보류하던 집주인과 낮은 가격을 희망하는 매수자 간 치열한 눈치 싸움으로 인해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서울 강남권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는 평이 많아 반면에 6억에서 8억대 아파트가 많은 강북 지역의 경우 여전히 서울에 진입하려는 실수요자 문의가 많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 일단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타겟으로 한 건 맞아요. 자,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타겟을 많이 입는데, 타격을 많이 입는데, 자, 그것이 기사에 많이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거래 절벽에도 높게 형성된 호가는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지금 발표된 지 한 2주 됐죠. 이제 추석 제외하면 보름 정도 됐는데, 먼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울 전 지역의 호가가 많이 떨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2달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강남권은 한 달이면 나오겠지만. 자, 강남권 주요 아파트 역시 실거래가보다 높은 수준의 호가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로 한동안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려는 의지도 쉽게 안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게 왜 안 꺾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돈을 이걸 매도한다면 이 돈을 받잖아요. 이 현금을 마땅히 굴릴 데가 없어요. 워낙 저금리가 지금 심화됐기 때문에 이걸 매도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 매도자 어떻게 될 것인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자, 강남권 주요 아파트 역시 실거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호가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지금 어떤 경우냐? 자, 이게 음마아파트 이제 매물인데 같은 상품에 27일날 올라온 상품 보면요, 어떤 매물은 19억에 올라오고요, 어떤 매물은 17억 5천에 올라와요. 예전에 이거를 다 이제 허위 매물로 신고해서 이걸 없앴는데 지금 그런 작업 이제 국토부에서 현장 조사 진행 중이고 그 현장 조사 내용을 경찰에 넘긴다고 엄포를 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 작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매물도 이렇게 호가를 하늘과 땅 차이로 내놓더라. 주로 보면 이렇게 집주인하고 마크된 지역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같은 재건축 아파트 중고층 상품이 1억 5천 차이가 있더라. 물론 이게 일반 신축 아파트면은 뭐 동따라 뭐 판상형이냐 뭐냐 타워형이냐 아니면은 뭐 위치 지하철에 가깝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건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도 호가를 낮추지 못하는 아직도 높은 호가를 이제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거는 항상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호가로 맞춰져요. 예. 처음에 이제 급매물이 나중에 이게 시세가 돼가는 게 이제 부동산 떨어지는 시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부동산 바뀌는 환경 보면은요. 자, 그동안에 이제 대출 규제 풀렸고, 금리가 최저금리였고, 규제도 많이 풀렸고, 이제 여러 가지 공급도 이제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2018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게 바뀌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들어보면요. 자, 규제 지역 내 비거주 목적의 대출이 차단이 됐고요. 자, 무주택자도 비거주급 목적으로 하면 공시지가 9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임대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자, LTV 담보 기준도 강화된 상태에서 강화된 DSR 실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자, 그동안에 이제 80% 100%까지 원리금이나 이제 그 이자가 내 소득만큼 나왔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것도 차단을 한다는 거죠. 자, 강화된 DSR 어떤 걸 규제를 삼냐? 이것이 이제 50대, 6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주택을 살려는 대출을 끼고 주택 사는 수요를 차단하는 용도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대출 규제 일단 강하게 적용이 되고요. 현재 1.5%의 이제 기준금리도 10월 또는 11월 인상설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 깜빡이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보다는 11월에 더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은 더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항상. 예, 그래서 11월 정도에 인상하지 않을까? 한 번은 인상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에서 이제 2.00에서 2.25%로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뭐 0.75% 차이가 난다. 근데 12월에 미국이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1%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는 우려가 이제 여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도 좀 금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총리가 이제 언급한 게 좀 많이 이슈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0월이나 11월 중에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금융권에서도 한 은행 이자율이 1년 정기 예금 한 2.3%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한 2.7%까지 나올 겁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있던 자금이 좀 이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제가 볼 때는 3% 선대까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예금으로 많이 올 것이다. 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할 때, 야, 이 돈 팔아서 뭐 하겠냐? 그냥 갖고 있자. 이런 심리를 조금 줄이려면은 예금 금리가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 지금 제가 뭐 얘기를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자, 주도적으로 뭐 금리를 이렇게 하자. 금융통화위원회한테 주도적으로 야 금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약간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상승으로 간다. 자, 규제 뭐 재건축 초과 이용 환수제다 안전진단 강화해서 재건축 규제 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도세하고 중과세는 좀 강화하더라도 이 안전진단 강화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공급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서울 지역에 3만 가구 이상이 꾸준히 공급해야 돼야 되는데 안전진단 강화를 해서 신규적으로 이제 재건축이 차단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초과이용 환수제야 뭐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음은 좀 쓰리겠죠. 자, 그리고 종부세 중과제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주택자들이 이제 주택을 안 팔고 버티는 건 이제 좀 이제 힘들게 됐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매도 물량 그리고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실거주가 아니면은 이제 그 혜택을 좀 줄이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이제 매도 물량도 좀 늘어날 부분 그것도 좀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이제 신규로 이제 취득하는 주택이 하나인 거기 때문에 기존 고가주택 매수자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버티는 게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공급
자, 2019년, 2020년에 무려 서울에 8만 9천 가구가 입주가 하는데 강남권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주택 부족하다는 얘기 한동안 없어질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맨날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서울엔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 그런 인식. 저랑 그 사람들이 보는 통계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발 2019년, 2020년 입주 물량 얼마나 되는지 분석 좀 해보고 좀 인터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서울에 한 3만 가구 이상은 꾸준히 공급돼야 되는데 무려 4만 8천 가구가 2019년에 공급되잖아요. 많다 얘기죠. 자,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20만 가구 신규 택지 지정하면서,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천, 그리고 이제 광명, 하남, 가밀지구,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 이제 새로 이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뭐 성남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못 찾았어요. 자, 여기 지정되면은요, 당연히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한 지역이죠. 그리고 과연교통망도 해준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과연교통망이 이미 진행 중인 곳에 이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신규 소유가 좀 빨리 옮겨갈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지정해서 예상 분양가까지 언론 통해서 나와야 신규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에서 8억짜리 아파트,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이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뭐 3억에서 4억 대출 받고 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수요를 이제 대기 수요로 좀 넘길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수도권에 100만 호 입주 물량 진행되는 거, 요것도 앞으로 경기도 지역 전세 가격 하락, 그리고 서울에서 인구 유출을 계속해서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뭐 현재는 거래 급감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가격 피로감도 너무 높은 상태고요. 뭐 여러 가지 바뀌는 환경에 의해서 집값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지금 심하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급락세,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급락세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 구독, 공유가 아파트 가격을